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세계의 목소리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일본이 25위에서 30위권까지 밀려 사상 최저 순위를 기록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 경제학 교수 토도 야스유키는 이러한 순위 발표를 보고는 이제는 이러한 발표를 들어도 전혀 놀랍지 않다. 이미 일본은 실제 물가가 반영된 1인당 GDP는 1999년에 세계 30위로 떨어져 있었으며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또한 OECD 36개국 중 27위이다. 세계 경쟁력 순위가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경제의 효율성이라든지 일본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았을 때 일본은 선진국 중 최하위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장시간 노동 근로자의 비율은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아 워라밸의 관점에서도 후진국인데 이마저도 경제 효율성이 바닥에 가까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일본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침체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 사람 특유의 내향적인 국민성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외국 기업, 미국이라던가 유럽 기업들과 연결되어 공동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국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지식을 가져오면서 성장하는 반면 일본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적고 일본 내부에서만 밀집적인 네트워크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인의 성향 자체가 국제성이 부족하고 폐쇄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경영진의 국제경험, 외국에 대한 사회의 개방성에서 단연 최하위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극히 폐쇄적인 사회라며 이를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를 일본의 절반이었던 세계화의 긍정적인 중국이 불과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던 GDP를 따라온 것이고 IT를 비롯한 많은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게 크게 뒤처지게 된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일본인의 본질적인 폐쇄성을 바꾸기는 어려우나 해외 유학이라던가 청소년, 젊은 학생들에게 외국과의 교류를 늘려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일본의 몰락이 시작되는 건 2025년부터라고 들었는데 2021년에도 이런 상태이니 묻고 넘길 수가 없는 내용이네. 솔직히 일본인들의 히키코모리적인 습성은 전 세계에서 유명하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구나. 일본은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쁘네. 공무원과 관료 정치의 철저한 성과 주의와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우익들을 보면 자민당이 아무리 똥을 싸도 안 사람이라고 감싸기만 할 뿐이잖아. 이제는 GDP는 중국에 밀리고 인당 GDP마저도 한국에 밀리는데 이게 당연한 일이야. 회사 생활해본 애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고학력자들이 하는 일은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간 주제에 자기도 못하는 일을 하청업체에게 생트집 잡는 것밖에 없어. 연구개발을 하기보다는 트집을 잡고 같은 일본인의 고혈을 빨아먹는 게 주요 업무잖아. 세계화 시대의 세계 무역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일본 내부에서 돈을 짜내는 게 일본의 기업의 현실이야. 가끔 한국의 여행객들이나 유학생들을 보면 일본인들과는 성격이 완전 다르긴 해. 기본적으로 활달하면서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느낌이 강해. 다른 외국인들과도 잘 어울리고 옆 나라인데도 이렇게나 성격이 다를 수 있나 싶어. 솔직히 이 나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제일 불쌍해. 일본에 태어나서 8에서 90년대를 실시간으로 보낸 세대들은 잠깐이나마 행복했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해결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 무한으로 이어지는 불행을 겪고 있어. 아무리 한국, 중국에서 돈 먹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써봐야 소용없지. 외국을 나가보면 여전히 동양인 중에서 가장 인식이 좋은 것은 일본인이다. 쓰레기 교수가 쓴 쓰레기 칼럼이네. 나도 지금 와세다 대학에 재직 중인데 주변을 보면 한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중국인 유학생들이 엄청 많아. 반면에 일본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외국으로 가려는 시도가 한국, 중국에 비해 굉장히 적지 않나 싶어.
이런 식의 접근으로 보면 타고난 성격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해. 일본은 그나마 은행의 힘이 강해서 아직까지 대기업들이 버티고는 있지만 은행의 힘으로 버틸 뿐이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미지는 이미 도태되고 있는 게 사실이야. 더 이상 일본 내부의 독자적인 연구만으로는 세계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데 말이지. 무능한 일본 관료들은 이상한 법으로 제한을 걸어버리니 더욱 미래가 없어. 쇠퇴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게 한국이구나. 이미 추월당하는 것은 틀림없지 않을까? 업종에 따라서는 이미 한참 앞서가는 분야도 많고 완전히 맞는 말이잖아. 일본인들이 폐쇄적인 건 우익들만 봐도 알 수 있어. 당장 아키히토 천황도 백제 무령왕이랑 혈연 관계가 있고 백제에서 많은 기술을 받아왔다면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치매 노인 취급하면서 놔둔 게 너네 자민당 놈들이랑 우익들이잖아. 일본이 세계화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 우익들이 떠받드는 자민당들은 천황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 이미 국민이 선거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순간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거지. 일본은 나라가 아니라 자민당과 망할 관료들이 만들어낸 헛소리 랜드야. 일본은 나라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이런데도 내 아버지 세대라던가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도 일본이 기술 강국인 줄 아는 게 현실이야. 다들 자민당의 선전에 놀아나기 바쁜 거지 현실을 봐야 하는데. 고이즈미 이후로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필사적으로 광고에 매달리기 시작했잖아. 정권 교체 이후 보여주기식 선전에만 계속 집중하니까 정부랑 얽힌 언론사들의 힘만 강해졌지. 이제 일본은 카지노 관광이라던가 성풍속 산업에 힘을 써서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어. 그 외에는 일본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단이 없어. 일본의 젊은 학생들은 유학을 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 일본은 앞으로 점점 쇠퇴할 거라고 생각해. 젊은 아이들이라면 무조건 유학을 생각하는 것을 추천해.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갔거나 인종차별이 무섭다면 한국도 괜찮은 선택이야. 나는 지금 한국에 유학 중인데 인터넷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보고 지레 겁먹었지만 한국인들은 다들 친절하고 학구열도 높아서 일본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야.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안 좋게 대하는 것을 많이 봤어서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다들 너무나도 잘 대해줘.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와는 너무 달라서 놀랐어. 학술적으로도 배우는 것이 많았지만 유학생활은 인간적으로도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해. 일본의 고지식한 관료 사회는 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창의력이라던가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 반면에 한국의 학교는 엄청나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왜 최근 신생 한국의 기업들이 떠오르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 농업 자금력 최하, 임금 최하, 임대료 최하, 일본의 경제는 저소비 사이클의 반복과 거품 경제밖에 남은 게 없어. 버블 이후의 몰락이 정말 굉장하다고 밖에는 안 느껴지네. 전반적으로 일본의 경제 침체를 느끼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한국이나 중국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일본은 성장이 멈췄다며 이를 푸념하는 댓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익들 특유의 정신승리, 낙관적인 댓글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일본의 폐쇄성이라던가 자민당의 폐쇄 정치를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